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도rop스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오늘 양도rop스의 두 번째 시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양도행위에 대해서 점검할 건데요. 먼저 여러분이 문제를 항상 문제풀이할 때, 이론할 때는 강의를 듣고 복습하시면 되고, 문제풀이할 때는 여러분이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답을 찾을 수 있을지라도 해설 강의를 참고를 해야 교육에 수업하는데 극대화가 된다는 거. 왜? 다른 것도 설명을 드리니까.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자, 들어갑니다. 4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것 그랬어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보였어요. 충당이 됐다. 공사비 대가로 메꿨죠. 이것은 양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환지처분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주는 거 환지처분 양도가 아니에요. 시행자 입장에서는 양도 아니다. 그럼 보류지 충당은 반대죠. 토지 소유자가 환지받을 토지 중의 일부를 공사비 등으로 메꾸는 거,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메꾸는 거, 보류지 충당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 채권은 만기가 되면 채권을 회수하고 토지로 바꿔줘요. 그럼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이런 권리를 만기가 되기 전에 양도를 했다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 상환 채권이나 주택 상환 채권,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다음 디귿 이혼함으로 인하여, 이혼하면 두 가지예요. 민법 규정에 따라 이렇게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 재산 분할이 있고, 이혼함으로써 위자료 청구해서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 두 가지. 근데 여기는 부부 공동 재산이죠. 이혼하고 나서 모은 혼인하고 나서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인데, 민법 839조에 의해, 즉 재산 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이혼하고 나눠주는 행위는 양도 행위가 아니다. 공유물 분할로 보는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산 분할로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세도요, 특례세율로 내요. 취득세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내 거니까. 그래서 취득세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취득세 내라. 주는 사람, 소유권 이전해 주는 사람은 양도행위로 보지 아니에요. 양도소득세에서. 그럼 취득세에서는 재산 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자기 거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 때문에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그래서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요거. 다음, 애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 출자했어요.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 등을 투자하고 법인으로부터 주식이나 지분을 대가로 받으니까 요 개인은 부동산 토지를 법인에 투자했다 이거죠. 대가 받았어요. 양도 행위로 봅니다. 다음,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주택건설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 등을,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할 목적인데, 이런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양도를 하는 건 개인이라도 사업이잖아. 그럼 사업은 종합소득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는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죠?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 많이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두 개 체크하면 안 돼요. 지금 과세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기역, 그리고 디귿, 그리고 미음. 기역, 디귿, 미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점검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5번 소득세 법령상 다음에 국내 자산 중 양도소득세, 국내 자산이에요. 국내 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 비과세나 감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럼 토지 및 건물과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여기 가로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별도로 평가,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양도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데 별도로 평가를 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얘기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고 함께 신고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죠. 과세 대상 맞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과세 대상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용익물권이지만 혼동하면 안 돼요. 지역권은 임대사업 할 때는 임대소득으로 과세를 하지만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다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주택의 분양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양권은 분양계약 체결하면 계약금 주면 그때부터 분양권이에요. 그러면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 자체를 양도한 건 웃기죠. 어쨌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른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뭐예요? 니을. 기역, 니은, 니을.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여기서도요, 많이 또 혼동한 분이 있어요. 아니, 니은하고 니은하고 니을도 맞는 거 아닌가요? 2번. 그죠? 그리고 기억하고 디귿 있죠? 디귿은 안 돼요. 요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 디귿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2번도 있고 3번도 정답 아닙니까? 예, 문제의 키는 여기에 있어요. 제목에 모두 골라라. 그래서 모두.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아니고. 예. 이번에는 6번 소득세법상 양도, 대가를 받고 이전해 주는 게 양도예요. 금전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게 양도 행위죠. 그래서 단 거주자의 국내 자산을 양도한 걸로 가정하라. 국내 자산은 등기 여부 보유기간 이런 거 따지죠. 그럼 1번 도시개발법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중요한 건 환지처분이에요. 환지처분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 지번이 변경된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 주는 거지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양도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음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를 그 채무액을 인수하는 조건이 부담부 증여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증여 재산 가액 중에 인수하는 채무 있죠. 요거는 증여가 아니잖아요. 갚을 거니까. 그래서 채무는 매매예요. 매매, 유상. 그래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예요. 근데 그것을 뭐한 거 제외한 부분 요거는 증여다.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라 지금 증여를 얘기하는 거죠. 양도행위 아닙니다. 채무 부분 그랬으면 양도 변제해야 되니까 그러나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다음 3번 소득세법 시행령 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 양도담보가 뭐예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 갚을 때까지만
담보계약 체계라고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등기해 주는 게 양도담보예요. 그런데 등기는 해주는데 이건 왜 양도로 보지 않느냐? 등기를 해줘도 그 사람 앞으로 등기는 하지만 채권자 앞으로 등기는 하지만 채권자는 사용수익만 하는 거지 사용수익도 아니에요. 담보로 등기만 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양도담보는요.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만 담보로 소유권을 뭐한다? 넘겨준다. 그리고 등기만 해주지 종전대로 누가 채무자가 종전대로 사용, 수익하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은 양도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만기에 가서 채무 불이행, 변제하지 못했어요. 못 갚았어요. 그럴 때 해당 자산을 변제부했다, 충당, 메꿨다. 이때는 양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채권자 이름으로 등기만 할 뿐이지 사용수익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원래대로 두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약속된 날짜에 채무 불이행,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는 그 물건으로 메꾸겠다. 그래서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했다 또는 환가 처분했다. 현재 가치로 제3자한테 처분했다. 그때는 양도로 보는 거죠. 다음 4번 매매 원인무효 판결에 의해서 원인무효로 판결돼서 소유권이 환원, 되돌아갑니다. 매도자, 매수자 간에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 판결 나왔어요. 너네는 처음부터 매매가 원인무효 없는 걸로 봐라. 그래서 받은 돈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와라. 이것은 처음부터 매매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가 없었던 걸로 본다. 다음 본인 소유 자산을 본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서 당사자 본인이 다시 재취득 이런 경우는 여러분 자기 부동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경매 물건 나오면 부동산 소유자는 주 채무자니까 경매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경매에 참여해서 취득했다는 얘기는 물상보증, 물상담보라고도 하죠. 다른 사람이 대출받는데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근데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니까 은행에서는 내 부동산 담보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겠죠. 이때 부동산 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경매에서 낙찰 받았을지라도 양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취득세 있죠. 예, 지방세, 취득세에서는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말소된 등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3번이 되겠네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